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원협 조합장 선거가 당초 예상과 달리 김봉학 현 조합장과 장한표 전 상임이사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김 조합장의 도전장을 던졌던 다른 후보 3명이 장 후보로 단일화해 치열한 대결이 전망됩니다. 익산 백제문화유산 탐방센터가 금마면 현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완공되면 미륵사지와 왕국리 유적, 국립익산박물관 등을 연결하는 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주택시장 침체에도 계획대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5개 공원에 아파트를 짓고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3만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군산 성산면에 우드칩 생산 공장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공장 승인을 하지 않자 업체 측은 전북도에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음 달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다자구도가 형성됐던 익산원협 조합장 선거가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현 조합장의 도전장을 던졌던 다른 후보 3명이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단일화했습니다. 현 조합장의 5선 도전을 막겠다며 서로 힘을 합친 건데 단일화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원예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익산에서 가장 치열한 사자 경쟁 구도를 형성했던 선거구입니다. 김봉학 현 조합장에 맞서 장한표 전 상임이사와 홍진철 현 이사, 황종화 전 대의원 협의회장이 경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 결과 홍진철 현 이사와 황종화 전 대의원 협의회장이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익산원협 조합장 선거는 현 조합장에 도전장을 던졌던 3명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양자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도전자로 나섰던 3명의 후보는 후보 등록 기간에 장한표 전 상임이사를 단일화 후보로 내세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단일화가 이뤄진 것은 당초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던 김봉학 현 조합장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김 조합장은 이번이 5선 도전으로 지난 선거에서 74.37%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상황. 다자대결 구도로 치러질 경우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현역 조합장을 넘어서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단일화를 통해 반조합장표를 한데 모아야만 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일화했어요. 어쨌든 현 조합장님께서 우려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가 다 끝났어요. 지난해 3반기 기준 1,400여 조합원의 신용사업장 6곳, 경제사업장 6곳을 운영하고 있는 익산 원예농협. 4선 재임을 하면서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는 현 조합장의 아성에 다수 후보군의 지지를 등에 업은 장전 상임이사의 맞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제3차 전국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익산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익산시 조합장 후보 34명, 군산시 조합장 후보 22명으로 총 56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내에서 1심 법원이 내린 조합장 선거 관련 판결 가운데 89%가 금품수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장 관련 판결 30여 건 가운데 선거 사건은 2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5건은 금품수수였으며 실제 당선으로 이어져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은 9명이었고 5명에게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북선관위가 적발한 불법 행위는 15건입니다. 군산 제2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되기 전까지 대체 투기장으로 7부두 3개 선석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해수청은 금난도 준설토 투기가 내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르고 제2준설토 투기장은 2026년에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청은 금난도 투기가 끝난 이후 2, 3년 동안
개발 예정지로 남아있는 7부두 76, 77, 78번 선석의 부지를 투기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980년대 조성된 금난도의 준설토 잔여 수토 용량은 현재 4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익산시가 산업단지 부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3산업단지 확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3산업단지 규모를 기존보다 8만 평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등과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확장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하고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토지 및 지작물 소유주와 협의 보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예정대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새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달까지 입주 대상 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위치와 규모, 추진 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어 국비 확보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상반기 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바이오식품과 농생명 분야를 특화하고 화학, 에너지, 의약 산업 등을 아우르는 5번째 산업단지를 오는 2029년까지 만들 방침입니다. 익산은 백제 유적을 만나볼 수 있는 역사의 보고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유적지들이 모두 분산되어 있어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방문객 쉼터이자 유적 통합 안내장으로 익산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가 건립됩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기공식이 금마면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센터는 부지 면적 13,171제곱미터에 세계동 지상 2층, 연면적 3,65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공식을 시작함으로써 드디어는 문화재 활용 사업의 신호탄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익산의 문화재는 특징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서 관광으로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탐방 거점센터 이 장소입니다. 백제문화의 중심인 익산에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백제왕도의 핵심 유적 8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적들이 모두 분산되어 있어 유적 연계 탐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KTX 익산역, 호남고속도로, 일본 국도 등 익산이 교통 중심지지만 정작 분산된 유적에 대한 종합 안내 장소가 없어 불편이 컸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익산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 부지입니다. 내년에 완공되면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의 중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익산의 관광지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이 생깁니다. 그럼 안내 시스템을 먼저 보시고 익산 관광지가 다 이해가 되시면 그 중에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제공하는 이동수단을 타고 직접 가서 보고 가는 체류형 관광 시설의 출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거점센터는 백제왕도 핵심 유적 8개 탐방의 시작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이곳에 자동차를 두고 거점센터에서 제공하는 바이크나 전동 스쿠터를 대여해 관광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바이크, 전동 스쿠터 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마면 시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금마 탐방 거점 센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금마면 주민의 좀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주민이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한 거면은 더 빨리 그리고 건물 자체가 금마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착공한 익산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는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군산시가 KCN 금강방송이 보도한 무녀도 방치 유람선과 관련해 원상복구를 위해 허가한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유람선 주인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녀도의 한 야산으로 옮겨오면서 산지 400제곱미터와 갯벌 일부가 훼손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산시는 산지 복구를 위해 지난달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는 조만간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이 반대할 경우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오는 4월 1일까지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행정과 공공, 민간 데이터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입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전북형 디지털 트윈 표준 모델 개발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등에 나섭니다. 또 올 상반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레이의 생산공장 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도레이 최고 경영자 니카쿠 아키히로를 만나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PPS 수지 생산 증설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방산 등에 활용되는 T800급 이상 고성능 탄소 섬유 생산 투자도 요청했습니다. 도레이는 지난 2016년 군산의 PPS 수지의 종합 생산 체제를 구축했으며 최근 PPS 2호기 증설을 착공했습니다. 기존 5천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될지 주목됩니다. 신영대 의원은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예금 보호액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금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이후 23년째 동결된 금액으로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익산시의 주택 공급이 늘어납니다. 시는 마동, 수도 소라산 모인, 팔봉공원 등 5개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만경강의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등 3만여 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가 3만여 세대의 주택 수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30%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2024년까지 마동, 수도, 소라산, 모인, 팔봉공원 등 5개 지역에 공원과 14개 아파트 단지가 건립됩니다. 시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2026년까지 2만 9천여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7년까지 만경강 북쪽 일원에 수변도시가 조성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과 의료 문화시설, 학교, 공원 등의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며 6,958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자꾸만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도시가 아닌 그런 지리적인 장점을 이용해서 만경강의 친환경적인 자원하고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라고는 차원에서 지금 수변도시를.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익산 아파트 2,987세대 중 68%가 미분양되며 원래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주택 수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급이 적정하다고 나왔다며 고금리로 인한 일시적인 매수 심리 위축 현상은 올 하반기 해소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적정 공급을 분석한 결과 익산시에 2030년까지 주택 수급 계획은 좀 적절하다고 좀 평가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익산시의 지금 주택 보급률은 지금 104%입니다. 전라북도의 평균인 110%보다 일부 낮은 지금 부분이 있습니다. 익산시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시류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신속 집행합니다. 익산시는 신속 집행 대상의 9,055억 원 가운데 5,478억 원을 상반기까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활력 제고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126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719대에 대해 구매를 지원합니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상반기에는 승용차 300대, 화물차 280대를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무공해차 구매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며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군산시는 작년 전기자동차 1,004대에 대해 17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이 정헌울 익산시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 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정 시장은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과잉 체포를 당했다는 50대 남성 A씨가 경찰관 3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어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해당 경찰관 2명을 수사권 남용으로 소속지구대 파출소장은 직무유기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8시 10분쯤 경장동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유사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도박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나왔을 뿐인데 경찰을 사칭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다가 풀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 2명이 신원조회도 했지만 양팔을 뒤로 꺾으며 뒷수갑을 채웠고 연행 과정에서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과잉 체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군산 성산면에 우드칩 생산 공장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군산시가 신청한 업종 변경 신청을 내주지 않자 전북도에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다음 달 2일 행정심판이 결정되는 가운데 주민 70여 명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성산면의 한 벽돌 공장 앞 인근 6개 마을 주민 70여 명이 모여 항의에 나섰습니다. 우드칩 생산 공장을 반대하는 겁니다. 지난 2020년 12월 한 업체가 벽돌 공장을 인수한 후 한 달 뒤 마을 이장단의 의견을 수렴한 후 친환경 우드칩을 생산하겠다며 군산시에 업종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5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부지 4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우드칩 제조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5년 전 비슷한 일을 겪은 마을 주민들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 주위가 다 주거 지역이에요. 주민들이 다 사는 지역이잖아요. 이 농사 짓는 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먼지, 이 분진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오염을 시키면 이 땅이 언제 또 살아나겠어요. 군산시는 친환경 단지가 들어서 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업종 변경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150m 거리에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먹거리 지원센터가 들어서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드칩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부지 주변은 군산의 한 3만여 학생들과 한 10,000명의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서울의 은평구와 영등포구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먹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집적단지예요. 이 업체는 지난달 군산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북도에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회 자리를 요청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우드칩 제조 과정에서 소음과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는 물론 주민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1km 안에는 초등학교와 250여 명이 살고 대부분 친환경 인증을 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드칩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을 해서 농업
농촌 지역 우리의 경제를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이나 비산 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우도치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니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항의 속에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달 2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선박 충돌 사고로 다투다가 상대 어민을 살해하려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4시 15분쯤 군산 항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42살 B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당시 B씨는 상처를 입었지만 바다로 뛰어들어 도망쳐 목숨을 건졌습니다. A씨는 선박 충돌 사고를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만 2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 정읍의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 농장에서 닭 폐사가 잇따르면서 농장주가 신고를 했고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배치돼 예방적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농장 반경 10km 내에 있는 가금류 사육 농장 73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86명, 사망자는 14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6명으로 어제보다 80여 명 늘었습니다. 전주가 210명, 군산이 57명, 익산이 76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5를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금융도시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금융계와 학계, 정치권 등 20여 명이 참여한 금융도시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김관영 도지사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내 8개 대학이 교육부의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등 도내 8개 대학은 우석대 전주 캠퍼스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의 연계 사업 창출과 산학관 교류 활성화, 공동 네트워크 구축 운영, 특화 분야 기술 사업화 협력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이서휴게소 주차장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70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서 내려 짐칸을 정리하던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승용차 동승자 4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과속과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지훈입니다. 전국 청년센터 대표자 회의가 오늘 익산 청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국 42개 청년센터 대표자 등이 익산 청년시청에 모여 올해 사업계획과 지자체별 청년지원 정책 등을 공유하는 한편 상호협력과 공동사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오는 4월 9일 4년 만에 열립니다. 대회는 3개 종목인 풀코스 10km, 5km로 구성되며 8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자는 오는 3월 26일까지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국제2팀협회가 100만 원의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4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낭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착한 가게 동참한 카페 지금 행복할 시간에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 카페는 지난 12월 전소선 대표가 고향 마을에 새롭게 오픈한 낭산 유일의 카페로서 시골 풍경의 고즈넉하고 운치 있는 분위기와 아늑한 자연 풍경이 일품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지만 새벽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최고 기온은 7도입니다. 익산은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단단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